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저희 증시전략센터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015-8500-1110번 무료 문자가 열려 있고요. 1599-7770번 전화를 통해서도 상담 요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증시전략센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푸짐한 선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퀴즈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로댕전 초대권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롯데월드 이용권 티켓도 드리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닉네임과 함께 문자 참여 가장 많이 해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두 분을 추첨해서 금요일에 사나이 와타나베 연극 초대권 2장씩을 또 드리고 있으니까요. 일단 문자 참여 가장 많이 해주시는 분들 위주로 저희가 이용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도 드리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각 증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연 2%대로 15개월 연속 동결을 한 건데요. 실물 경제는 뚜렷한 회복을 보이고는 있지만 경기 선행지수가 석 달째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소비자 물가는 아직까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기준금리 동결에 일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됐었던 만큼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스피는 장중 하락 반전한 이후에 1670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시황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장중 한때 1670선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지만 현재 다시 회복한 모습입니다. 현재 0.09포인트 다시 떨어지면서 1670선에 딱 걸려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8포인트 오른 1678에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북한 과학자들이 핵융합 기술을 자체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동결한 것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되지만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생명 지수를 집중 매도한 점이 환율 상승에는 제한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무섭게 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400억 넘게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각각 1,800억 원, 510억 원 매수하고 있지만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막아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역시 오늘 상승 출발했지만 오전장 들어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현재 0.2포인트 내린 51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2포인트 오른 514의 장을 출발했습니다. 북한발 악재가 전해지면서 장중 하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이 535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396억 원, 176억 원 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 전환했습니다. 현재 0.8원 오르면서 1,135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2원 70전 내린 1,133원의 장을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핵실험 성공 소식에 재차 역외 매수가 유입되면서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을 보인 업종과 테마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강세를 보였던 보험주들이 오늘 삼성생명 상장 첫날인 오늘 기대와 다르게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거세지면서 보험주들이 동반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생명이 4%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생명 3% 하락하고 있고 삼성화재도 2%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동보화재 역시 3%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주식을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오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계 증권사를 중심으로 물량이 쏟아지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CJ제일제당과 CJ, 삼성카드가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신세계가 유일하게 2% 오르고 있습니다. 신세계는 삼성생명 지분 외에도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어제 계열사 밥캣 증자설로 급락했던 두산그룹주가 오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박용만 두산 회장은 어제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두산이 현재 1.7% 오르고 있습니다. 장중 한때 상승했던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는 현재 약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두산인프라코와 두산건설 현재 2%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투자에 따른 기대감으로 바이오와 헬스케어 관련주, LED 종목들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수혁 지수가 14%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인 프론티어도 0.9%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헬스케어 관련주인 인성정보와 나노엔텍 5%, 6% 오르면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LED 관련주인 루멘스와 크로바 하이텍도 5%, 4% 오르면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종목 때문에 오늘 장을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삼성생명이 드디어 상장되면서 단숨에 시가총액 4위로 올라섰는데요. 신한지주와 KB금융을 제치고 금융 대장주로 등극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삼성생명이 현재는 4% 떨어지면서 11만 4,5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초가 대비해서는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요. 삼성생명 공모가는 11만 원으로 결정됐는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공모가 대비 8% 오르면서 11만 9,500원의 장을 출발한 뒤 대장 직후 12만 원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현재는 조금 하락폭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5천 원 내린 11만 4,5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LG이노텍이 LED 사업 기대감으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전날보다 8,000원 오르면서 18만 4,000원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중 한때 18만 2,500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2분기에도 LED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고 또 LG이노텍은 최근 MSCI 지수에도 편입되면서 호재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유럽 구제기금 효과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값이 다시 최고로 치솟고 있는데요. 금값은 온스당 1,120달러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원 60전 정도 상승한 1,137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소식 알아보죠. 제 곁을 언제나 지켜주시는 백룡순천 전문가님 오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중국 증시가 하락 출발했고 예. 외국인들의 매도가 오전 중에 한 3천억 원 이상 출회가 되고 있고요. 북한발 악재까지 겹쳐지면서 국내 증시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 예. 장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 건지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예, 아무래도 그 유럽발 그 악재가 다소 좀 거치는 듯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 실행 방안에 대해서 모두 확신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불안 요인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러한 부분이 그 외국인 매도세로 이어지면서 오늘은 외국인이 대량으로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그 수급이 깨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주도주로 볼 수 있는 자동차 관련주들, 기아차라든가 현대차는 아주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나머지 IT라든가 오늘 상장한 삼성생명 이러한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 전반적으로는 조정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부분이 향후 불안감이 좀 거치는 그런 시기가 돼야지만 본격적인 상승 국면으로 전개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일단 그 경기 회복에 따른 실적 호전 기대감이 높은 우리 그 대표주들은 하방 경쟁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최근에 그 증자라든가 이러한 그 루머가 퍼진 그런 두산중공업, 두산 그룹주들이 약세를 보인다는 것은 시장의 체질이 그만큼 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루머라고 그 회사 측에서는 밝히고 있지만 시장은 믿지 않고 있다. 이 점을 좀 주목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만큼 수급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물론 그 시장에 돈이 없어서 그런다기보다는 시장의 방향성이 아직 그 정해지지 않아서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좀 더 시장의 약세 흐름을 낳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부분에서는 현재 강세를 보이는 자동차주를 뭐 따라가기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다고 많이 눌린 쪽을 또 그 시장 참여자들이 사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좀 전에도 살펴봤지만 오늘 삼성생명의 상장 첫날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시초가를 공모가 대비해서 한 8%나 급등한 11만 9,500원에 형성한 이후에 현재는 11만 4,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4% 정도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외국계 쪽에서 매도 주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앞으로 삼성생명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예, 아무래도 삼성생명은 뭐 대표주로서 장기적으로는 뭐 올라간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예. 시장 상황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그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지고요. 아마 그 상장 시점이 별로 썩 좋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물론 최근에 유로발 악재로 상장 공모 시에도 그러한 부분이 만약 하루 이틀만 더 늦었다면은 그 공모 자체도 좀 그런 열기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될 정도로 현재 시장 상황이 썩 좋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다소 시간적인 그런 시차를 두고 본다면은 삼성생명의 주가는 상승할 거라고 보는데 일단 한 13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공모가인 11만 원을 지켜주는 흐름이라면 시장 주도주로서 꾸준한 상승을 해줄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한 금리 인상이라든가 또는 장기적으로 고령화 사회의 대두라든가 이런 것이 삼성생명은 업계 1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성장할 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일단 수급이 예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외국인 매도세가 나오면서 일단 시초가를 깨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당분간 이런 흐름은 한 2, 3일 더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삼성생명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참 많을 텐데 앞으로 한 13만 원 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또 전망을 해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코스피가 상승으로 출발한 이후에 현재는 또 하락 반전 0.6포인트 하락한 1669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하락으로 돌아선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장 대응하기가 또 만만치가 않은데요. 백윤수님. 네. 변동성이 심합니다. 앞으로의 대응은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원칙에 입각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실 워렌 버핏도 이런 불확실성에 투자를 하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기업들의 가치가 점증하는 그런 회사들은 시장 시황을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저점 찬스가 왔을 때는 최근에 이러한 찬스는 사실 위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래 가지 않을 거다는 점에 주목하셔야 되겠고요. 유럽 각국 또는 전 세계 각국이 악재를 좀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 가지 않아서 시장은 안정을 찾을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 좋은 상황에서 노리던 종목들을 저점 매수로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예, 불확실성에 투자하라라는 조언이 있는 만큼 저점 매수의 찬스로 노려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백명수 선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한데요. 들어볼까요? 예, 오늘은 탑 엔지니어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반도체 장비 관련주고요. 올해 실적이 호전될 거로 예상되는 그러한 회사인데요. 최근에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탑 엔지니어링은 최근에 박스권 고점을 돌파하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차트상으로 직전 고점 부근에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매수가는 9,100원, 보합권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지 라인은 전일 저점을 깨지 않는 수준, 아주 낮게 8,9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니까요. 현재가는 9,300원인데요. 이 정도 가격도 분할 매수에도 크게 무리가 없다는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다소 짧게 10,000원을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대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현재 박스권 돌파를 하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또 단기적으로 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10,000원을 목표가로 드리고요. 장기적으로는 지난 2009년 7월, 8월의 고점 1,700원도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추세를 보면서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반도체 장비 업종 중에 하나인 탑 엔지니어링을 오늘 들고 나오셨는데요. 현재 한 9,3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선에서도 역시 분할 매수가 가능하겠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목표가를 10,000원 주셨고요. 손절가를 8,900원 정도 주셨으니까요. 단기적인 관점을 가지시고 대응해 보신다면 수익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는 또 기대가 됩니다. 자, 이어서 백룡사님께서 오늘 들고 나오신 현명한 투자 조언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현명한 투자 조언을 들고 나오셨을지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현명한 투자 조언입니다. 장기적 가치를 사는 사람에게는 불확실성이 친구가 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워런 버핏이 했던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워렌 버핏의 유명한 얘기인데요. 사실 장기적인 투자로 유명한 분이죠. 물론 우리가 그것을 흉내내기는 쉽지가 않은데요. 정말 저평가된 종목을 물론 주가의 방향성은 아무도 모릅니다. 사고 나서 빠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는데요. 저평가된 종목을 사둔다면 장기적으로는 큰 수익을 낸다는 그런 의미고요. 실질적으로도 대부분의 종목의 어떤 저평가를 몰라서 못 사는 것이 아니고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사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시간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겠고요. 시간이 많이 흐르면 그것이 바로 돈과 직결될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최근에 그 시장 상황이 좀 불확실하더라도 이런 그 불확실성을 이용해서 투매가 나올 때 오히려 장중 저점을 이용해서 편입하는 전략이 좋겠고요. 역사적 저점 구간 또는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외면하는 그러한 쪽에서 오히려 장기적으로 봐서는 큰 수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장기적인 가치를 사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장기적인 투자 안목을 가지고 주식시장에 대응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확실성, 오늘과 같은 불확실성이 오히려 저가의 주식을 사 담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투자 조언이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백룡수사님의 투자 조언들 참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오늘 장 대박주를 잡을 수 있는 기회죠. 하이리치 증권방송의 서일교 소장님 화상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네네. 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북한발 리스크도 더 많이 크게 장을 뒤흔드는 요소인 듯 싶습니다. 코스피가 현재 강보합권까지는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장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오늘 장은 일단 그 혼조세 양상이 장 마감 시까지 전개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 증시는 혼조세 양상이 벌어지면서 종목들도 다소 좀 쉬어가는 구간이 아닐까 일단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강조드리는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일단 그 외국인들이 일단 들어오는지 즉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여부가 일단 체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뭐 이번 주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렇게 썩 좋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과연 언제부터 다시 또 수급이 들어온지 여부를 체크하시고 오늘 장은 일단 종합지수가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혼조세 양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많는데요. 예, 그러나 오히려 위쪽 방향보다는 오히려 아래쪽 방향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만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소 조금 현재까지도 그렇고 어제도 마찬가지겠지만 보수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하자 이렇게 좀 제가 정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장 코스피는 혼조세를 보일 가능성이 많겠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내일 옵션 만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대응해 보자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서 소장님, 네네. 자, 오늘장에서 저가에 매수해 볼 만한 종목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관심을 가져보면 괜찮을까요? 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항상 어제도 제가 추천을, 삼성전기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삼성전기를 추천을 드렸는데, 지금 시장은 그렇게, 지금 빠지지도 않고 또 올라가지도 않고 지금 오늘 그런 양상이지만은, 지금 제가 어제부터 강조드리는 게 주도주는 반드시 우리가 잡고 들어가자. 즉 주도주는 스윙적인 관점에서 들고 가자 이런 전략이 오늘 장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지금 IT 쪽에서도 지금 보시게 되면 삼성전기라든지 LG화학, 예, 삼성 SDI 이런 쪽이 지금 오늘도 초강세의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즉 완성차 쪽으로도 보시게 되면은 현대모비스나 현대차, 기아차 이런 종목들은 글로비스, 한국타이어 이런 종목들은 계속 들고 가는 전략, 오히려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이 오히려 또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삼성전기 추천을 드렸는데요. 목표가 15만 원 보시고 계속 들고 가십시오. 계속 들고 가시고 오늘도 상당히 지금 좋은 모양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오늘은 신규로 역시 코스닥 쪽보다는 거래소 쪽이다. 즉 주도주 공략을 또 한 종목을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 자, 현대모비스를 18만 2천 원 부근이죠. 예, 지금 현재가가 18만 2,500원이니까 18만 2천 원 부근에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를 19만 원 또 잡으시고요. 예, 19만 원 잡으시고 손절가 17만 6천 원을 잡으시고
설정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코스닥 쪽은 오늘 초강세의 흐름 딱 한 종목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고점입니다. 영어로 CMS라는 종목입니다. CMS 코드번호 050470 CMS 영어로 CMS라는 종목인데요. 예. 요 종목이 지금 CT&T 전기차 관련 CT&T와 합병권이 지금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초급등의 모양새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는 2,000원 초반대 눌러준다면은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고, 그 다음에 2,000원 초반대 오면은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서 CMS에 대한 종목도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가지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도주는 계속 들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도주를 공략하자 거래소 종목 중에서 오늘은 현대모비스를 주셨습니다. 18만 2천 원 정도에서 매수해봐도 괜찮겠다 하셨고, 목표가는 19만 원, 손절가를 17만 6천 원 주셨으니까요.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또 수익 많이 거두실 수 있을 겁니다. 서 소장님. 네네. 예,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4.127 증권방송의 서일교 수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서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국내 증시는 강보합권에서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5포인트 정도 올라있고 코스닥은 0.5포인트 역시 강보합권에서 아주 소폭 오르고 있는데요.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그래도 비교적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아 증시는 어제 유로존 채무 위기가 다시 부각되면서 우려감에 급락을 했었죠. 오늘 이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는 소폭의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향후 경제 위기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상승폭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는 장 초반에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0.9% 상승한 오늘 상승으로 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0.5% 상승이군요. 1,464포인트로 오전장을 마감했습니다. 어제 1.9% 급락하면서 2,647까지 밀렸던 중국 상위종합지수 다시 강보합으로 상승 반전한 상태입니다. 하락으로 장을 출발했었는데요. 현재는 0.2% 정도 오른 2,65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소비자 물가가 지난달 2.8% 상승하면서 18개월 내 최고를 기록했다는 소식,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를 높였는데요. 시장에는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 증시가 어제 1%대로 일제히 하락했었는데 오늘은 반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0.2%, 0.3% 정도 오르면서 강보합권에서 상승 흐름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 상황도 보다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본 증시가 강보합권에서 오전장을 마쳤네요. 좀 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일본 니케이지수 오전장 상승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의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결국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본 니케이지수 0.52% 상승한 1,464포인트대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의 미 증시가 낙폭을 줄이면서 장중 상승 반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의 안도감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흐름으로 해서 일본 니케이지수 또한 강한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오전장 0.52% 상승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 보이면서 계속적인 상승 추세 기조가 이어져 나갈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일본의 도요타 올해 매출 전망을 48%나 상향 조정하는 모습 보이면서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한 시장에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도요타가 2010년 회계연도 매출 전망치를 기존보다 48%나 상향 조정하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인데요. 미국 시장에서의 자동차 수요가 꾸준히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러한 부분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작년 도요타 리콜 사태 이후 시장에서의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결국 이러한 것과 함께 자동차 업종의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루비니 교수 같은 경우 내년 일본이 위기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 악재 이후 내년도에는 일본의 재정 적자로 인한 시장에서 부담감이 커질 수도 있다는 여기가 시장에서의 부담감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강한 흐름을 이어져 나가기보다는 시장에서의 보합권세의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오늘 수출주를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1,450선의 지지 여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본 증시 살펴봤고 이번에는 중국 증시 흐름을 보겠습니다. 물가 상승 여파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전 세계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중국 증시 흐름 발빠르게 대처를 해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낙폭이 과대한 데 따른 반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승 반전했네요. 예, 지금 상해 종합주가지수 지금 상승 반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힘이 좀 많이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0.06% 상승한 2,649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여주면서 시장이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의 꾸준한 부담감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중국 같은 경우 지금 중국 정부에서 완화된 통화 정책을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언급을 내놨었는데 이러한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계속적인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중국인민은행에서는 완화된 통화 정책을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내놓는 가운데 아직까지 불분명한 세계 경제의 신성장 동력과 내수 반등의 기반으로 국민 소비 확대, 수입 분배 개선 등으로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재정 금융 분야에 내재된 리스크 또한 무시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시장에서 부담감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 발표했었던 지표들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러한 걸로 인한 정책이 출구 전략이 또다시 나올 것이라는 우려감이 시장에서 부담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강한 흐름을 이어져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2,650선 내외의 혼주장세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는데요. 시장이 연일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하방 경직성을 보여줄지 여부 확인해 보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네, 스타 Q&A 시간에는 015-8500-1110번 닉네임과 함께 문자 참여 가장 많이 해주신 분들께 저희가 푸짐한 상품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1599-7770번 전화도 열려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주신 분부터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최근에 장이 들쑥날쑥하면서 참 불안하시죠? 예, 많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네, 포스코요. 포스코 갖고 계세요? 네네. 예, 매수가와 비중을 먼저 여쭤볼게요. 네, 53만 7천 원이고요. 예. 20%요. 53만 7천 원에 20%. 네. 예, 지금 손실을 좀 크게 보고 계시네요. 예. 예,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장기로 그냥 계속 들고 있으면 괜찮을지. 예. 아니면 뭐 어느 정도 그 손실 보는 선에서 그 매도를 해야 될지를 궁금해가지고요. 예, 장기적으로 들고 간다면 매수가 회복도 가능하고 또 큰 수익 올릴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들고 갈 만한 종목이시로 생각하시는 거죠, 종목이라고? 네네. 예, 알겠습니다. 포스코는 뭐 워낙에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이 좋았으면 좋겠는데요. 저보다는 일단 전문가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테니까요. 네, 저희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을 해야 된다면 얼마 정도의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백명수님, 네. 포스코를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고 계시죠? 예, 포스코 최근에 뭐 많이 빠져서 궁금해 하실 거로 생각됩니다. 자, 포스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주가가 뭐 52만 원 선에 지지를 붕괴시키면서 지속적인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동안에 수익을 많이 내면서 그 실탄을 많이 장정한 부분이 지금 최근에 그 M&A에 뛰어들면서 이런 부분이 좀 악재로 좀 작용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특히 그 대우인터의 그 인수에 아주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현재 그 포스코는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려는 전략을 짜고 있는데요. 그런 그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에서 그 대부분의 그 대그룹들이 그 무역 상사를 다 자회사로 갖고 있지만 포스코는 갖고 있지 않죠. 그런 부분이 대우인터내셔널 인수에 아주 적극적으로 뛰어든다고 보여지는데요. 3조 4천억을 투입을 해서 인수를 하겠다 이런 그 인수 제안서를 현재 제출하는 상태고 14일경에 그
인수 협상자가 이제 최종 발표가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현재 주가를 떨어뜨리는 그러한 요인이 되고 있고, 또한 향후 뭐 워렌 버핏도 그 대우조선 인수를 반대했다고 하는데요. 대우조선 인수에 또 나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 벌어놨던 돈을 이런 그 투자에 그 쏟아 부으면서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고요. 특히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면서 인도의 일관 제철소라든가 또는 최근에 조금 표류되고 있는 베트남 일관 제철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투자는 많이 해야 되고 당장 수익성에 좀 저해 요인이 당장 될 수 있다. 이런 점이 주가 하락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점에서 물론 장기적인 전략을 본다면 글로벌 업체로 도약하고 있는 그런 상황, 글로벌 2위 업체로 도약하려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국내에서는 현대제철이라는 그런 그동안에는 독점적인 지위를 노리다가 최근에는 그 현대제철이라는 그 경쟁자를 만나면서 좀 주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현재 월봉상으로 보신다면 포스코는 한 60만 원 정도 선까지는 충분히 반등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 2007년도에 76만 5천 원을 기록하고 이번에 그 실적이 좋음에도 이번에 그 고점을 못 넘어갔죠. 그러한 점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장기적으로 60만 원 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요. 또한 일봉상으로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매수하신 가격 부근인 52만 원 정도가 강한 저항이 된다는 점에서 이 부분의 저항대의 단기적으로 일단 손절매를 단행하시려면 올라올 때 51만 원 부근 또는 52만 원 부근에서 손절매를 단행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기적으로는 추세상으로 현재 하락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도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아마 45만 원 정도 선에서 제가 볼 때는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현재 45만 원 선은 상승폭이 한 절반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에서 45만 원 부분에서는 지지를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거의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기다려서 51만 원이나 52만 원 정도에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매도를 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45만 원 선은 지지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단기적으로 볼 때는 한 51만 원, 52만 원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일단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60만 원 선 회복할 수 있겠다 하셨으니까요. 투자에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받아볼까요? 휴대전화 뒷번호 374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원 컴포텍을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2,985원에 60%를 갖고 계신데 예전에 3,200원에 사서 3,600원에 매도를 한 경험이 있다고요. 향후의 반등 가능성이 궁금합니다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수익을 보셨어요. 예, 그러셨군요. 네. 일단 예전에 수익 본 부분을 좀 지금은 까먹고 계신데요. 이원 컴포텍은 상용차 부분, 특히 현대차의 전략 납품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 사용차의 시트 부분에 강점이 있는 회사고요. 에어 쿠션이 들어가는 그런 고부가치 제품을 현재 포지션을 좀 늘리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실적이 좋아질 거로 예상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다만 시가총액 비중이 현재 120억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종목이고 일시적인 매수세에 의해서 주가가 급등했다가 현재는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반등이 나오면 매도로 대응하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큰 상승보다는 박스권 직전에 매물권 고점인 3,200원 정도가 강한 저항이 되기 때문에 매수하신 가격 부근에 온다면 항상 매도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물권이 산정한 가격대 3,200원 돌파가 어렵다고 보고 그 부분을 목표로 잡으시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주가가 더 밀리지 않고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런 상승이 향후 기대된다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번 한번 1차 하락 후에 상승 시에 차익 실현을 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도 그 정도 상당히 좀 횡보 후에 반등 흐름이 나올 거로 예상되니까요. 한 3,000원 부근 매수하신 가격 부분에서 반등 시에 매도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닉네임 주식 좀 사줘라는 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비트컴퓨터를 3,500원에 50% 갖고 계신데 대응 전략 좀 꼭 좀 짜주세요라고 문자를 또 간절히 보내주셨어요. 예, 뭐 비트컴퓨터는 의료 정보 서비스 회사에서 뭐 굉장히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회사고요. 카자흐스탄의 그 관련 기술을 또 수출하기도 했고, 뭐 그런 부분에서 향후 성장성이 기대되는 회사고요. 특히 최근에 그 삼성그룹에서 2020년까지 의료기기 분야에 1조 2천억을 투자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그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관련주들의 그 증폭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일단 시세가 크게 나고 나서 그 매물권을 깨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반등시에 일단 매도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현재 그 비트컴퓨터는 200일선을 지금 그 4월 달에 4월 초에 깨고 내려가서 계속 흘러내리고 2,500원까지 빠진 상황이고요. 오늘 장중에 3,800원까지 강한 반등이 나왔고 지금은 매수가 정도로 지금 올라온 상황인데요. 최대 목표치를 한 4,000원 정도 200일선 돌파가 어렵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 자리는 집중 매물권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4,200원 정도를 목표가로 보시고 현재 구간에서는 오늘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유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한 3,400원 정도가 지지 라인으로 보시고 이 부분을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 전략으로 가시고 단기 반등 시에 비중 축소 내지는 전략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트컴퓨터까지 상담 받아봤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에 앞서서 오늘의 비타민 퀴즈 문제부터 알려드려야겠죠. 오늘의 비타민 퀴즈 문제입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빛을 내는 반도체로서 낮은 전력 소비와 긴 수명, 친환경적인 특성을 가진 이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게 문제고요. 자, 정답 1번 LED, 2번 LPG 중에서 정답 아시는 분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것의 전력은 백열등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고요. 수명은 백열등의 8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은 등의 유해물질이 들어있지 않아서 조명이나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건데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 015-8500-1110번으로 닉네임과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장중 무료 상담, 전문가 종목 추천 받을 수 있는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하이리치 증권방송의 설규성님 화상 전화 연결했을 때 오늘 코스닥 종목 중에서 CMS를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상한가에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 주식 사셨던 분들은 일단 축하를 드려야겠네요. 자, 이번 종목은 지금 막 상담이 들어온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을 해드리겠습니다. 백론수님, 네. 휴대전화 뒷번호 6896님께서 대오 AL을 추천주여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3,435원에 50% 향후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탁한다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예, 일단 좀 분할 매수를 하셨으면 좋은데 한꺼번에 50%를 사서 좀 대응이 좀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대오 AL 같은 경우는 그 알루미늄 관련해서 성장성이 기대되는 그런 회사고요. 첨단 알루미늄 관련 업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ED 관련 또는 LCD 관련 그런 소재도 그 공급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 철도 차량 관련해서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그러한 그 회사라는 점에서 철도 테마주로 최근에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점에서 지금 그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지난해는 좋은 실적을 거뒀지만 올해는 일단 그 브라질의 고속철의 수주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그 지난번 1차 상승 때 그 2,000원 부근에서 한번 또 추천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부근에서는 20일선을 살짝 깨고 나서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었고요. 다시 이번에 또 그렇게 그 21선을 그 깨러 가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일단 그 매수가 대비 상당히 좀 많이 밀린 상태이기 때문에 비중 축소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겠고 3,200원을 지지라인으로 보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추가적으로 더 빠진다면 손을 쓰기 좀 어렵기 때문에 3,200원을 깨지 않은 상황에서는 보유 전략으로 가시고요. 물론 그 7월까지는 아무래도 그 브라질의 고속철이라든가 이런 수주 여부가 아직 결정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현재 철도 관련주에서 가장 강하게 버텨내고 있고 역사적 고점을 돌파를 해놓고 그 부근에 주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고점 돌파가 가능하다.
현재 뭐 지금 바로 매도하시기보다는 상황을 기다려서 3,500원 정도는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니까요. 그 부근에서 박스권 돌파 여부를 다시 그 돌파를 시도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3,500원 부근에서 그 비중을 좀 축소를 해보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뭐 직전 고점을 최근에 3,720원의 고점을 기록했는데 이 가격을 가볍게 넘어선다면 본격적인 랠리가 또 시작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현재 구간에서는 다소 이 요일선을 깨고 눌러주는 이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비중 축소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3,200원을 최종 지지라인으로 보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어제 뜨람님께서 보내주셨던 종목입니다. 인포피아가 들어와 있는데요. 17,250원에 30%를 갖고 있는데 주봉 패턴이 좋은 건가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예, 네. 뭐 인포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포피아는 뭐 혈액 그 진단기 관련해서 그 실적이 굉장히 돋보이는 그러한 회사고요. 최근에 그 삼성에서 역시 그 투자를 한다, 23조를 투자한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인포피아는 그 중심에 있는 회사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뭐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러한 종목인데요. 다만 미래의 성장성이 이미 주가에 좀 반영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주가가 지금 당장 급등한다기보다는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그 19,800원 박스권 고점을 지금 고점으로 인식하시고 어제 고점도 19,450원을 기록하고 밀리는 상황이죠. 그래서 박스권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19,000원을 넘어가면 일단은 매도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이러한 그 기대감은 뉴스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좀 뜨거운 그런 이슈로 부상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면 또 희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고점 매도로 일단 대응하시고요. 항상 그 15,000원 부근에 온다면 박스권 저점 구간에 온다면 재매수로 대응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종목은 방송이 시작하기 전에 문자 종목 상담이 들어왔던 종목입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4426님, 신성 FA를 7,110원에 60% 갖고 있는데요. 자꾸 떨어져요. 손절 안 할 수는 없을까요? 라고 문자 주셨네요. 예,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항상 그 지지 라인을 붕괴시킬 때는 6,800원을 지지로 보자 이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그래서 이 라인을 깼을 때는 매도를 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방송 보고 매수해서 손해를 보셨으니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성 FA는 현재 일단 그 매도 시점을 조금 놓치신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손절매 라인을 놓쳐서 현재는 1차적으로 4,000원에서 지금 한 8,000원 부근까지 급등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눌리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표한 그런 실적으로 본다면 올해 한 매출이 한 2천억 이상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영업이익은 한 150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향후 실적 호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시 전 고점에 도전하는 흐름이 지금 당장 나오긴 어렵지만 시간적으로 좀 횡보나 또는 조금 더 하락해서 21선 부근에서 재상승을 모색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하락폭이 얕아야 전 고점 돌파가 쉽겠죠. 그래서 오늘의 저점 지지 여부를 꼭 살피시고 오늘 저점을 지지하지 못할 때는 일단은 매도를 해서 재매수 시기를 21선 부근으로 잡자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5,000원 밑에서 재매수할 기회가 오늘 저점을 깬다면 줄 거다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오늘 저점을 깨는 거 여부 잘 지켜보시고 깬다면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매도 시점을 놓쳤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의 저점을 깬다면 매도로 대응을 하시고 5,000원 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거라고 하니까 그때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자 종목 상담 마쳤습니다. 백론수사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 문자 종목 상담 시간은 12시 10분부터입니다.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메시지 015-8500-1110번 그리고 플러스 해가지고 1599-7770번 전화도 열려 있으니까요. 닉네임과 함께 재미있는 사연 함께 보내주시면 장중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는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공개 시간이 있고요. 투자 노하우 강의 시간 반드시 이기는 투자법이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